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약보육, 야간연장 보육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이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취약보육을 뭐 해야지 합격할 수 있냐,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왜곡돼가지고 와전돼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야간 연장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도 물론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하면은 무조건 합격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 하지.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육사업 안내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유아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하되 장애아나 야간 연장 보육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취약보육을 하는데 국공립은 무조건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간 연장이나 장애아를 권장을 하겠다. 왜?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취약보육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아나 야간 연장을 많이 권장을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해야지만이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써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국공립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취업한 부모가 한 명이라도 연장 보육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 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만큼 맞벌이 부부나 취약한 여성들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좀 늦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보육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하겠다, 정부에서. 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최대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사회 진출에 대한 좌절, 경력 단절, 이런 어떤 직장인에서의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보육 문제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취약보육을 선택을 할 때에는 이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연장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또는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연도부터 이제 그 보육 체계가 바뀐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 연장하고 연장 보육이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체계가 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무단시, 그냥 쓸데없이 그러니까 기본 제도는 저번 정권에서 했으니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바꾸자. 그게 아니에요. 자, 7시 30분까지 왜 했는지. 자, 대부분 직장인들이 6시까지 일을 하죠. 그럼 이제 7시 30분이면 출퇴근 거리가 있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 끝나서 아이들 케어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이제 보육,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받아서 보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야간 연장 보육을 통해서 24시, 그거는 이제 시간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직장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 체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연장, 새벽 보육, 24시간 보육 이렇게 보육 체계를
체계화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심사위원님께서는 야간 연장 보육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야간 연장 보육이 없는데 왜 야간 연장 보육을 하려고 하냐, 이거 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야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보육 체계를 해서 최대한 뭐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건 회식을 하건 어떤 오후에도 밤과 후에도 직장 생활이나 어떤 여가 생활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취약 보육으로 된 거죠. 취약한 보육 환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좀 잘 알고 이런 보육 체계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다. 자, 그럼 끝으로 야간 연장 보육을 왜 하는가? 국공립 원장이 되려고? 국공립 원장 되려면 야간 연장 보육 해야지 원장 될 수 있다? 아는 국공립 원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저 원장님이 야간 연장해서 국공립 원장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직장생활 지원 또는 학부모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런 정확하게 왜 하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양질의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원탑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ESUP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클릭하고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막 하고 그냥 다 하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